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도로 4명, 다시 멈춰선 일상. 김부겸 총리가 조금 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인 건 김부겸 총리 불과 얼마 전까지 특단의 조치가 요구될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지침이 오락가락해도 너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오늘 조간신문의 대체적인 비판입니다. 일단 김부겸 총리의 발표 들어보시죠.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금주 토요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다시 4명으로 돌아가고 밤 9시까지만 식당들은 영업이 가능해진다. 단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시행했던 위드 코로나 정책은 단 2주 만에 이렇게 신규 1일 확진자 8,000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연일 나오는 결과, 1일 사망자가 수십 명이 나오는 그 결과, 위중증 환자가 1,000명 가까이 나오는 그 상황, 이로 인한 병상 대기자가 1,000명이 넘는 최악의 결과만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이 불러왔다라는 비판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결국 이 같은 무수히 많은 코로나 피해만 남긴 채 2주 전에 거리 두기로 돌아가겠다라는 정부의 발표였습니다. 박정아 실장님, 청와대 계시잖아요. 예. 오늘 한 조간신문은 왜 1,000명을 잃고 나서야, 1,000명 가까이를 잃고 나서야 우리 국민 거리 두기 뒷북을 하느냐. 혹시 그게 대통령이 호주에 있어서 혹은 물러설 수 없다라는 청와대의 자존심 때문? 만약에 일각에서 얘기되는 그런 것 때문이라면 1,000명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의 사망은 어떻게 위로받아야 됩니까? 이미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정치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고 지금 대선하고도 상관이 없는 건이었어요. 결국 대통령이 정리해 주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만 그냥 또 호주 다녀오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뭐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우리 국무총리 발표 보셨습니다마는 왜 오늘 당장부터 아니고 토요일부터예요? 식당에 식자재들 있어서요? 그거 정부가 대신 어떻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결단도 없이 이틀이나 또 후에 왜?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 건을, 그리고 어제도 지난주에도 결단했어야 되는 거를 왜 이렇게 미뤄왔는지 저는 참 원망스럽습니다. 이거는 정말 정치를 떠나서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께서 결단하고 정리해 주시고 호주를 다녀오셨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많은 직원들 뭐 하고 있었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아수라판이 되고 병원도 못 가고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 확진자 10,000명이 나와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그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청와대 국무총리 얘기 이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정말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마냥 할 수 있다, 맨날 그냥 K방역 자랑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요. 저는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다져서 뭐가 잘못됐는지 차근차근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나라는 국민들의 목숨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다시 한번 좀 돌아가셔서 냉정하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재명 기자, 자 그러면은 뭐 의견이 아니라 조간신문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결정이 늦었습니까? 지난주 저희 돌직구쇼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사회적 거리 두기밖에 답이 없다라고 한 지도 벌써 1주가 지났는데 왜 늦어진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전 정부의 예측 실패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도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다.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건데, 자,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정부는 이렇게 예측한 거죠. 백신 접종률이 80% 가까이 되면 결국은 위중증자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감염자들은 10,000명까지 늘어나도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위중증자가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병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러면 그야말로 감기처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자들은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기본적으로 너무 항체 기간이 너무 짧은 거죠. 한 2, 3개월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돌파 감염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다 위중증자로 가버렸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걸 전문가들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측을 실패하고 나니까 결국은 위드 코로나 상황은 거꾸로 갔죠. 오히려 위중증자가 더 늘어나면서 병원이 사실상 마비돼 버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빨리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은 지난달에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1만 명이 돼도 우리는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어렵게 시작한 위드 코로나를 후퇴할 수 없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그럼 다시 밑에 있는 방역 당국이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결정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지금 결국은 한 달 이상을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더 이상은 이제 병원에서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결국 지금 다시 오히려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로 그야말로 거꾸로 완전히 획일해 버렸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 과연 정부의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부에 대한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국민들이 협조를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전 또 한 번 정부가 큰 패착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난주에 못했으면 이번 주 초라도 방역 당국에서 이미 정부에게 건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도에 따르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야 된다. 그것도 늦었는데 이번 주 초에 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안 된 겁니까? 혹시 그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처럼 대통령이 호주 순방 중이기 때문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니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도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지난주에 7,000명대가 사흘 연속 나왔습니다. 그때 이미 이젠 더 이상 위드 코로나 갈 수 없다는 건 다 확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확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중증자가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병원이 수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포는 코로나에 걸릴 게 아니라 코로나에 확진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공포가 아니라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게 되는 공포를 모두 갖게 돼버린 거죠. 그런 점에서 이미 이번 주 초부터 강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이다라고 다 언론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공교로운 건지 모르겠지만 12일부터 15일까지 대통령이 순방 중이었고 15일 끝난 오늘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귀국을 했고 오늘 강화된 거리두기를 발표합니다. 귀국하자 발표가 됐다. 굉장히 공교롭다고 할 수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없어서 아무런 결정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이틀 차이에 어떤 과정과 고민이 있었던 걸까? 그 고민은 선제돼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이 오늘 조간신문에 나와 있는 많은 전문가들의 질타입니다. 전윤교 의원님. 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오늘 귀국했기 때문에 오늘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방역의 총책임자는 그 김부겸 국무총리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위드 코로나는 세계적 추세고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수렁에 빠지지 않게끔 막아야 되는 이 총책임자도 김부겸 총리인 것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역을 잘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위드 코로나 우리는 사실 80% 이상의 백신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위중증자가 많이 안 나올 것이라고 사실 예측을 했던 것이죠. 사실 여기에서 사실 그 국민의힘과 우리 정치권은 비판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공공의대라도 확충을 해서 어떻게든 위중증자가 많이 나오지 않게끔 병상을 많이 확보하게끔 미리 준비를 하자라는 것에 어쩔 수 없이 반대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일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 같이 이 짐을 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정치권은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고요. 예.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는 더 무리하지 않게끔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항을 함께 좀 인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예. 올리고 싶습니다. 하루에도 사망자가 수십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상당수 병원의 치료를 못 받은 채 대기하다가 병원 입원과 병원 치료를 대기하다가 사망하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얼마 전 아버지가 당장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 마비 때문에 치료를 못 받고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그 사례와 유가족들의 인터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시국에 가족을 잃게 되면 가족들은 마지막 가족의 얼굴조차 매만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정말로 통탄할 현장을 우리 홍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후 4시가 넘은 시각 서울시립승하원에 운구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모두 코로나19 사망자들의 시신을 싣고 오는 차량입니다. 오후 5시 30분 일반 장례를 모두 마친 시각 코로나19 확진자의 장례가 시작됩니다. 전신 방호복 차림의 직원들이 차에서 관을 꺼냅니다.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관 주위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먼 발치에서 관이 들어오는 걸 본 가족들. 하지만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인 얼굴들이세요? 고인의 얼굴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유족들. 마지막 가는 길에 할 수 있는 건 멀리 떨어져 큰 절을 올리는 게 전부입니다. 마지막을 그냥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원액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얼굴을 보고 찾아다녀야 되는 그것도 속상하고 힘든데. 30대 딸의 마지막을 홀로 지켜본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코로나에 확진돼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 병원에 집사람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지금 안에 격리돼 있고요. 코로나 걸리고 시체도 못 받고. 유족들은 병상만 기다리다 치료도 못 해보고 떠나보낸 현실이 한스럽습니다.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보건소도 연락하고 병상 배정하는 사람한테 연락하고 전화도 안 받죠. 엄마는 헤어지고 갔다가 진짜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열흘 만에. 서울시립승하원에 시신을 화장할 수 있는 화구는 모두 20개. 예약이 가득 차 최근에는 2, 3일을 대기해야 할 정도입니다.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맞은 이별은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슬픕니다. 너무너무 슬픔이 말이 안 나와. 조금 이제 이렇게 그런 게 끝이 없어. 얼굴을 보시니까 이게 어머니가 이렇게 뜻은 몰라. 이 코로나 시대에 남 얘기가 아니야. 우리 얘기였어.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자, 이 국면이 우리 국민 모두가 슬픈 국면이고 어쩔 수 없는 이 감염병으로 인한 안타까움이기도 하지만 이 정부의 정책 결정이 얼마나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